네, 2026년 1월 2일부터 이제 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철도공사법, 철도산법이 이제 개정됐다기보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연쇄작용으로 철도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에서 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에서 기획재정부라는 단어는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두 개를 이제 구분되게 되는 거죠. 그게 철도 3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어떤 예산 편성, 재정기획,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거는 기획예산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각 부서별로 각 이제 부별로 이제 이 국가 이제 세금을 가지고 수익 뭐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다 그걸 기획예산처에서 구분해서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정책 등 거시적인 거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되게 됩니다. 명칭이. 뭐 이런 문제는 시험에 설마 이렇게 지엽적인 거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용어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됐다는 걸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법에는 명확하게는 산업통상부로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로 승격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부총리는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고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였어요. 그만큼 기재부 그리고 교육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부서들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중요하고. 근데 이제 교육부가 부총리가 이제 교육부는 이제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가 아니고 이제 1월 2일부터는 과기부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부총리를 맡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교육이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과학기술 이쪽으로 이제 육성하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에서도 기획재정부가 2026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08년에 폐지되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돌아간다. 2008년 이전에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합쳐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경제정책 총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 지표 관리, 세제 정책, 국고 운영, 그리고 금융 정책 같은 걸 하고 기획예산처는 정부 부처 예산을 뿌려주는 거죠. 편성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 대응, 집행관리, 뭐 중장기에 국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 요런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기재부가 이렇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데는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에 대한 오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뭔가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하면 기재부에서 강력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이걸 분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적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2008년도에는 이제 분리돼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됐는데 이게 기재부 하나의 체제, 기재부 기획재정부 하나로 돼 있는 거하고 두 개로 분리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돼 있으면 예산권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정집으로 비유해 보면 기재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번 학예 휴가는 뭐 해외여행으로 가자. 그리고 돈이 우리 좀 부족하니까 이번 달에 첫째하고 둘째 학원은 보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결정해서 그냥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단적이라는 단점이 있죠.
만약에 이거 분리해 놓으면 아버지가 뭐 이번에 해외여행 가는데 첫째, 둘째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엄마가 기획예산처가 되는 거죠. 엄마가 안 된다. 돈은 그렇게 집행 못 한다. 돈은 내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추진력이 약화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에 합쳐졌던 배경을 보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이거 분리해갖고 하는 것보다 강력한 어떤 조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막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실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야 이번에 지금 이번 달부터 실직했으니까 아빠가 1년 동안에 새로 내가 취업 준비해갖고 1년 안에 다시 내가 돈을 벌게 취업을 해서 그러려고 하면 예산하고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지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줘. 해서 돈 쓰는 것도 절약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나눠놓으면은 이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그걸 이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다가 합해졌다 하는 거는 항상 상황마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철도 3법,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이제 기획재정부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틀린 답이라는 거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재정경제부 또는 기획예산처, 요런 장관, 요런 이제 단어가 정답이고 기재부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철도공사법부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이렇게 개정되게 됩니다. 앞에서 재정경제부는 거시적인 어떤 경제정책 그리고 국고관리라고 얘기를 했죠. 국고관리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자산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철도공사가 되면서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국가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재산을 철도공사에 주는 행위니까. 그래서 국고관리, 국가자산관리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행령에서는 자, 이익준비금, 그러니까 이제 철도공사가 수익이 생겨서 수익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익준비금이나 아니면 사업 확장 적립금을 이걸 자본구로 만약 전입하는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예산을 배분 조정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자본금으로 이게 철도공사 앞에서는 이게 국가에 있는 국가의 자산이 철도공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어떤 그 다른 주머니에 있는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국가와 어떤 철도공사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철도공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이 이익준비금이나 사업확장 적립금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기획예산처가 아까 이제 국고관리 그 중장기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성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 철도사업법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재정경제부 이게 여객 운임 요금을 상한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상한을 지정해 놓고 그 지정한 범위 내에서 철도공사는 그 요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철도공사 그 철도 운임이 안 오른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상한을 정해놨고 그 상한이 한 번도 안 올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운임이 동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 상한을 정하려고 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요금들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 상한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한다라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2조를 보면 국토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철도 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자, 1항에서는 이게 운영자산과 시설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22조에 보면 운영자산으로 된다는 건 철도공사 자산으로 출자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시설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하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땅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운영자산으로서 철도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철도자산을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 자산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출자가 연계돼서 운영자산으로 되면 더 이상 국가자산이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고관리 차원에서, 국가자산관리 차원에서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24조 철도 부채 처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 부채를 당 각호로 구분해야 된다. 이거를 운영부채, 시설부채, 기타 부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시설부채는 국가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부채가 된다는 건 그 부채도 철도공사에 넘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채무관리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운영부채로 해갖고 철도공사에 넘기면, 이제 기획예산처는 더 이상 이거는 자기들이 부채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빚을 구분해갖고, 이게 어느 게 우리 국가가 가지고 계속 부담해야 될 빚이고, 어느 건 철도공사에 넣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빚인지를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원인 제공자는 철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미리 협의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야 철도정책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재정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익서비스라고 하면 뭐 임산부에 대한 할인, 또는 벽지 노선, 철도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열차가 다니면은 다닐 때마다 손해죠. 손님 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손실이 발생되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 공익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또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할 때 이것도 이제 경제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공익서비스로 제공으로 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가 해야 되고요. 또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서비스를 만약 제공함으로 해서 그 손실이 발생되면 그걸 매년 예산을 짜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야 되니까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변경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부총리가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가 됐다고. 그래서 격상됨으로 인해서 순서가 한 칸 올라오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부가 부총리였는데 재정경제부하고 교육부 장관 한 칸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바뀌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예, 이렇게 철도산업위원회에 옛날에 기재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제 구분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9명에서 1명 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산업위원회에는 구성은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9명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이라고 했죠. 거기에 10명으로 한 사람 늘고 그 장관하고 차관 9명에 공정거래위원장 1명 해서 11명에다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철도공사 사장 1명 플러스해서 총 당연직이 13명으로, 기존에 12명에서 13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도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따로 이제 교재 이벤트 참석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은 제가 다시 요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기존 자료에다가 요 부분을 체크해서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